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구분 격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우리 법인 사업자는 뭐 구분 없이 모든 법인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와 적용 시기를 한번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외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년도는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17년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으니까 19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것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범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를 제외한 개별 소비세 제1조 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는 전부 다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조 2항 3항 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차 있죠. 1000cc 이하는 이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 일반 승용차는 물론 적용이 되고요. SUV, RV, CUV 차량도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나 트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차량 번호나 차종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차량 번호나 차종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 여부, 임차 기간, 요거는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택 근무지, 주소, 출퇴근 거리 관련되는 정보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법인 사업자일 때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보험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용 어디까지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등록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F6 불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불록이라고 하는 메뉴는 직전 연도에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연결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요. 만약에 신규로 처음 등록해야 된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였다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를 처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등록하실 때 관련되는 부분 일련 번호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차종이 있습니다. 자, 차량 번호와 차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한번 보면
이 감가상각비가 차량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과정에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을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8번 차량에 1번 차량 그랜드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죠. 고정자산 코드명이 1번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내용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일자, 경비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8번에 임차 여부가 있습니다. 자가 차량이냐,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 관련되는 내용들 나오는데요. 자가 차량이면 자가로, 렌트나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2번, 3번, 4번 해당 사항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무조건 보험 가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된 상태로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12번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은 주행거리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운행기록부에다가 업무적으로 사용한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된 운행기록부를 사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세무조정 과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연결시키는 부분과 임차 여부,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임차 여부에서 운용 리스로 해서 리스 기간 관련되는 부분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등록된 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비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비용을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별로 비용을 전부 다 구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시면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차 일괄 설정 메뉴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부분들입니다. 세금과 공과,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 부분들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정 사용 여부에서 업무용 차 여부에 1과 2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 계정은 1번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 외와 관련되는 차량 이외의 자산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괄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조금 다르게 비용 계정을 구분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860번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라고 해서 3번 경비 관련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 여부에 1번으로 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것은 860번 계정으로 모든 걸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재무제표에는 말풍선을 눌러서 차량 유지비를 찾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22번 있죠. 22번 찾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재무제표 만들 때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계정 과목이 표준재무제표의 차량 유지비로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표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1월 31일 날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금 전표로 해서 860번 해서 거래처는 뭐 101번에 유류대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에서 20만 원 지출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용 차량 정보와 관련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업무용 차량 말풍선 눌러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 번호들이 나옵니다. 자, 2번 차량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비용 구분에 가면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임차료까지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류대면 유류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 여부에서 카드 사용했다. 뭐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차량별로 내용들을 전부 다 구분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계정 과목에서 우리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없는 계정을 입력할 때도 그러니까 차량 정보라고 하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팝업창을 지우고 입력하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대표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인데 관리용에 가게 되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생뚱맞은 계정 과목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출용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자, 생뚱맞은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 통합하는 방식인데 F4번 통합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F4번 통합 계정으로 가서 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차량 유지비를 822번과 860번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을 통합해서 표시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기업회계 기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의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도 우리 업무상 좀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비가 전부 다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관리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입니다. 자, 비용 현황을 클릭하셔서 보면 관리 비용 현황, 관리 비용 내역, 관리 비용 합계가 있는데요. 현황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조회를 하면 차량별로 관련되는 경비가 입력되어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리 비용 내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별로 관련 내용들을 일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 비용 합계, 비용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차,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의 세무산업 프로의 재무회계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 프로그램에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직접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다가 작성해서 업무를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 부분을 갖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셔서 수동으로 계산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수동 계산이 힘들다라고 하면 F6번에 보시면 엑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 내려보내기라고 해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그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래처에서 작성하신 후에 그 엑셀을 받아서 우리가 업로드 시켜서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운행 기록부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업무 사용 거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 교재에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대로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행 기록부까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뒤쪽에 제가 또 설명드리는 감가상각비 쪽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사항은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구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